고려 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권문세족의 횡포가 극에 달했고 원나라의 간섭과 외구 홍건적의 침입이 이어지며 백성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무능한 왕실과 부패한 정치 세력 속에서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이 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한 영웅이 등장했다. 뛰어난 무예와 전략적 지혜를 겸비한 그는 활 하나로 전장을 지배하며 고려를 수호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왕조를 세우며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그 이름은 바로 이성계였다. 이성계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고려 최고의 궁수였으며 그의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상징이었다. 백발백중의 솜씨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의 활은 고려를 넘어 조선의 개국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활 한 자루로 전장을 지배하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성계. 그의 활은 어떻게 고려를 구하고 조선을 열었을까? 이성계는 1335년 충수광 4년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원나라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북방에서 군사적 역량을 키워왔다. 특히 그의 아버지 이자추는 원나라의 동북면을 방어하는 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군사적 재능을 물려주었다. 이성계는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그는 어릴 적부터 힘이 남달랐고 활을 당기면 백발백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뛰어난 무예 덕분에 그는 20대부터 고려의 북방방어전에서 활약하며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성계가 본격적으로 고려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것은 1359년 공민왕 8년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면서였다. 홍건적은 중국 명나라 건국 이전 원나라를 무너뜨린 반란 세력으로 고려까지 침략해 수도 개경을 점령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 조정은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여러 무장을 동원했지만 번번이 패배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정확한 사격 능력을 활용한 기습 작전을 통해 홍건적을 격파했다. 그는 적들이 방심한 순간 빠르게 접근하여 강력한 화살 세례를 퍼부었으며 이로 인해 적군의 진영이 무너졌다. 결국 홍건적의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성계는 이 전투를 계기로 고려 조정에서 중요한 군사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성계의 활솜씨가 가장 빛을 발한 전투는 단연 1376년의 황산대첩이다. 당시 왜구는 고려의 연해 지역을 약탈하며 백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고려 조정은 여러 차례 이를 진압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이성계가 출전하게 되었다. 그는 황산에서 왜구를 맞이할 때 활을 이용한 전략적 전술을 펼쳤다. 먼저 높은 지형을 선점하여 적들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들었고 이어서 강력한 궁수 부대를 배치하여 적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화살 세례를 퍼부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이성계는 왜구의 우두머리를 직접 활로 쏘아 사살하는 전설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왜구의 군대는 대혼란에 빠졌고 고려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황산대첩 이후로도 이성계는 여러 차례 왜구를 격퇴하며 고려의 명실상부한 최강 무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성계의 활솜씨는 단순한 개인 무예가 아니라 전투 전체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전술적 무기였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활솜씨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활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적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화살 공격을 퍼부어 전열을 무너뜨림, 강력한 기병 부대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적을 포위, 활을 이용한 정확한 저격으로 적장의 사기를 꺾음. 이러한 전술 덕분에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결국 고려 조정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무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성계의 활솜씨는 단순히 고려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도 활을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다. 1388년 고려의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의 요동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에 반대하며 군사를 돌릴 것을 주장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고려 조정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무력과 활솜씨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그는 조정 내 반대 세력을 빠르게 제압하고 군사적 우위를 활용하여 고려 왕조를 사실상 붕괴시켰다. 이후 그는 공양왕을 옹립한 뒤 1392년 마침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조선 왕조를 개국했다. 이성계는 왕이 된 후에도 활을 중요한 무예로 삼았다. 그는 조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쏘기를 국가적인 무술로 지정했으며 이후 조선 왕조 내내 활쏘기는 왕과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훈련이 되었다.
특히 그는 신하들에게 직접 활쏘기 시험을 보게 했으며 정확한 사격 능력을 갖춘 자들을 등용하는 전통을 세웠다. 이 덕분에 조선의 군대는 강력한 궁수 부대를 운영할 수 있었고 후대 임진왜란 등에서 활은 조선을 지키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이성계는 활 하나로 고려의 국경을 방어했고 마침내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그의 활솜씨는 단순한 개인적 기량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전쟁터에서 적을 무너뜨린 그의 화살은 고려의 부패한 정권을 향해 날아갔고 결국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조선을 건국한 후에도 활은 중요한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조선의 왕들은 활쏘기를 무예의 기본으로 삼았고 이는 곧 왕권의 정당성과도 연결되었다. 이는 이성계가 활을 통해 얻은 정당성을 조선 왕조가 이어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이 직접 활을 쏘며 무예를 연마하는 전통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조선의 국방과 군사 훈련에서도 활쏘기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성계의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바꾸는 도구였으며 새로운 나라를 여는 상징이었다. 고려 말기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과 내부의 부패로 혼란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이성계는 활을 통해 전장을 지배했고 민심을 얻었다. 황산대첩에서의 대승, 위화도 회군을 통한 전국 전환, 그리고 조선 개국에 이르기까지 그의 활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역사는 종종 한 사람이 세운 위대한 업적을 단순히 운명이라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계의 경우 그의 활솜씨와 군사적 재능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피땀 어린 노력과 전략적 안목의 결과였다. 뛰어난 무장으로서 그는 적과 싸우는 법을 알았고 용병술과 전술을 통해 고려를 방어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에 머물지 않았다. 고려 왕조의 부패를 목격한 그는 변화를 선택했고 마침내 조선을 개국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오늘날에도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한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정치가로만 본다면 반쪽짜리 평가일 것이다. 그는 활을 통해 고려를 지키고 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의 손에서 쏘아진 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운명의 사신이었다. 한 사람의 활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성계는 이를 직접 증명한 인물이었다. 활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그의 의지와 신념을 관통하는 도구였다. 그의 손에서 쏘아진 화살은 고려의 부패를 끝내고 조선을 개국하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후 수백 년간 조선 왕조의 기반이 되었다. 활 한 자루로 나라를 지킨 자, 그리고 활 한 자루로 새로운 역사를 연 자. 그것이 바로 이성계였다.